두 번째는 입술 필러를 맞고 인중이 길어지면 어떡해요?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과 질문인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입술이 너무 앞으로 돌출되게 튀어나와 보이게 시술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코와 인중, 턱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주변으로 밀릴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술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유 때문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입술 필러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무조건 빵빵하게 볼륨을 키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얼굴 분위기와 비율에 맞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혹시 어떤 사진을 들고 오세요? 거의 다들 비슷하시긴 한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장원영? 아니면 제니님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고윤정 님도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고윤정님은 제 워너비이기도 한데 그럼 원장님만 믿어도 될까요? 제가 입술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황금빛입니다. 요즘 입술 필러 상담을 하다 보면 확실히 예전이랑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6년 최신 버전으로 완전히 바뀐 입술 트렌드와 함께 많은 분들이 입술 필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쉽고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필러를 받을 때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포인트 4가지도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개인의 입꼬리 라인을 고려해서 올리고 아랫입술도 볼륨 중심으로 들어가되 각자의 얼굴 분위기와 비율에 맞는 라인이 선호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니님의 입술 특징입니다. 보통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 거리가 일반적인 입술 길이 비율인데 제니님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좌우 길이가 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입꼬리가 올라간 입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고양이처럼 도도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입체적인 느낌이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원영님 입술의 특징입니다. 먼저 아랫입술이 굉장히 도톰해서 윗입술 대비했을 때 아랫입술 비율이 거의 1.7에서 1.9까지 볼 수 있는데요. 아랫입술은 도톰한데 인중이 짧기 때문에 입술 볼륨이 있어도 사실 과하거나 늘어져 보이지가 않는 게 특징이고 입술 중앙에는 볼륨감이 집중되면서 입꼬리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귀여운 이미지가 강한 동안형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윤정님 입술의 특징은 입술이 거의 앞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플랫한 것이 특징인데요. 출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중이 짧아 보이는 확률도 높고 청순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윤정님 입술도 자세히 보면 윗입술의 M자 모양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입술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윗입술과 아랫입술 비율이 1대 1.6 정도로 미용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비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괜히 했다가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술은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과해도 얼굴 전체 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 코와 인중, 턱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볼륨을 키우는 방식보다 내 얼굴의 분위기와 비율에 맞는 디자인 중심 시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 필러를 맞고 인중이 길어지면 어떡해요?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과 질문인데요. 사실 실제로 윗입술에 필러를 과하게 넣으면 인중이 좀 길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술 필러 자체가 인중 길이 자체를 늘리는 건 아니고 사실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입술이 너무 앞으로 돌출되게 튀어나와 보이게 시술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주변으로 밀릴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술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 입술 주변에는 입 둘레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먹고 표정을 지을 때 계속 움직이는데요.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이제 주변 조직으로 약간씩 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안 밀리는 입술 필러는 없습니다. 대신에 덜 밀리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입술 필러 밀림 방지하는 치트키 4가지
첫 번째, 적절한 필러 선택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탄성이 있으면서 응집력이 좋은 입술 전용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필러가 사실 너무 물같이 부드러우면 쉽게 퍼져버리고 반대로 너무 단단하면 뭉쳐서 이물감도 있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볼륨 금지. 입술은 생각보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넣으면 주변으로 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세한 양으로 촘촘하게 배치를 하고 개인의 입술 공간에 알맞은 양으로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층을 선택해서 주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브뮤코자리라고 하는 피부 아래층 그리고 근육보다는 위층으로 정확하게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러가 너무 얕게 주입되면 겉으로 비쳐 보이고 반대로 너무 깊으면 안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볼륨감에는 실제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필러를 주입할 때 입술 라인은 절대 과하게 주입하지 않고 경계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시술 후의 관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붓기가 빠지고 필러가 자리 잡는데 필요한 3일 정도는 빨대를 많이 사용하거나 입술을 많이 오물리는 것을 피하고 과하게 셀프로 이제 마사지 하는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사우나라든지 음주같이 열감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요즘의 입술 트렌드는 무조건 빵빵한 볼륨이 아니라 개개인의 얼굴 비율에 맞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소량씩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입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시술자에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술 필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모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 원장님 그거는 못 하시겠죠? 이용서 원장님이 하시는 거 구독, 좋아요. 나 그거 저도 못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피부 장벽이 10% 더 튼튼해지고 고윤정님 분위기에 10% 더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강변점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